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10월 3주차였습니다.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을 돌이켜보면 참 우울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결국 금요일에 코스피가 2400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237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거의 반년 만에 2400 이하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2400을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결국은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한국장이 버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올해 1월에 3.5%로 인상한 다음에 현재 9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도 한국이지만 전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랍 나라들은 참전하겠다고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고 이스라엘도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올라가서 호재가 되는 종목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주식 종목들은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총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돈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10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35조 원입니다. 하지만 천조국인 미국도 현재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서 연명하고 있는데요. 아니,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또 다른 나라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면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요. 요즘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미국채 사는 것을 정말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파월 할아버지는 나는 전쟁은 모르겠고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는 더 높일 거다. 계속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데 국채를 사줄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채가 팔리겠습니까? 네, 금리를 더 줘야 팔리겠죠. 그리고 미국 연준은 또 금리를 당분간 내릴 생각이 1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오기는커녕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하튼 같은 미국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국채를 계속 찍어가지고 달러를 풀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물가가 안 떨어져서 금리를 못 내리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미국과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의 생각이니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A 계좌 잔고를 보면 시국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배당주들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번 주에 주가가 약간 더 올라와서 이제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고요. 현대차는 주중에는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되면서 제가 매수했던 가격 근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한 것 같고요.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삼양옵틱스는 늘 한결같이 마이너스 10% 수익률을 저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종목 삼성화재는 그래도 묵묵하게 빨간색으로 버티고 있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약간 하락했습니다. 자, 몇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SK텔레콤 3주 전에 이 쇼크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어느덧 주가는 5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또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비율을 보니까 41.4% 정도 됩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MSCI 11월에 다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될 텐데요. MSCI에 다시 들어가려면 외국인 지분율이 41.6%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만 더 사면 이번에도 MSCI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MSCI에 들어가던 들어가지 못하던 앞으로 주가만 계속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족으로 맞이했던 현대차는 제가 이번 주에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에서 주가를 누르는 세 가지 악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내용이 기아차 노사협의가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기아차 노사가 임단협을 잠정 협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20일에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어야 노사 분규 없이 올해도 잘 넘기게 되는데요. 부디 별일 없이 가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떠나보냈던 하나금융지주 KDB생명을 인수 포기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인수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금융지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빵빵한 배당금 잘 받으시고 저도 1월에 배당락이 크게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계좌인데요. 이번 주에 미국 계좌를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주가 상승에 배팅을 했는데 이번 주에 주구장창 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TQQQ는 11% 하락했고 속슬은 15%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두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있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달러를 조금 집어넣고 물을 한번 타볼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 투자 일기를 매주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